안녕하세요. 동인간주 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자, 감사원 감사가 또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선관위 관련된 감사 나와서 저희가 좀 이렇게 분노 게이지가 올라갔었는데 분노 게이지 2탄입니다. 이 사실이 맞다면 야, 이거 정말 큰 문제가 있었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한창 대선 중인데 다음 대통령 누가 되든 꼭 한번 이 편을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감사보고서 표지인데요. 문재인 정부 때 통계가 조작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감사를 진행한 지 2년 넘게 이제 차곡차곡 모아서 딱 이제 종합 최종본을 발표한 건데 무려 900페이지입니다. 900페이지. 제가 종이 아끼려고 A4 4장을 이제 한 장으로 묶어가지고 했는데도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그때 읽어봤는데 정말 왜 이렇게 많냐? 통계 기초 자료와 관계기관 직원들의 진술, 그리고 온라인 메신저 대화까지 감사원이 철저히 감사를 밝혀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3만여 쪽 분량의 증거를 모아서 그 결과를 900쪽으로 감사 보고서를 발표를 한 겁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이틀에 걸쳐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 여러분, 당시 청와대 국토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에서 총 31명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게 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보느냐? 자, 문재인 정부 때요. 기억나십니까? 부동산 대책을 27차례 발표를 했습니다. 감사원 정리한 거에 따르면 27차례를 발표를 했어요. 당시에 집값의 안정에 명운을 걸겠다고 했었죠. 이때 사실 비판도 많았습니다. 이게 부동산 공급을 늘려야지 자꾸 이렇게 세금 때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집값 못 잡는다, 오히려 오른다, 풍선 효과만 있다라고 했을 때 아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했죠. 물론 나중에 후반기에 가면 공급에 더 신경을 많이 쓰긴 했지만,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동산 대책 효과가 서서히 나타난다, 집값 상승세가 진정된다. 근데 감사원 감사 결과는 이게 아니라 통계를 조작해서 마치 대책 효과가 나는 것처럼 속였다는 겁니다. 자, 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소득주도 성장이었죠. 소득을 늘려서 경제를 성장시킨다. 그런데 너무 이 앞단 소득을 빨리 늘리게 하려고 최저임금 올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기업과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돼서 고용을 떨어뜨린다. 그럼 결국 누가 피해보냐? 일자리 잃는 건 누구냐? 서민들만 피해를 본다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소득을 늘리면 경제가 성장이 된다라고 하면서 가계 동향 조사를 보면 소득 주도 성장의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했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말했어요. 그 통계가 조작됐다는 겁니다. 이 가계 동향 조사, 여기 보이는 가계 동향 조사를 조작한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학생이 시험을 봤어요. 네. 그거를 부모에게 시험을 못 봐놓고 성적표를 조작해서 보여준 꼴이에요. 뭐냐? 문재인 정부가 시험을 봤는데 통계가 안 좋아요. 부동산 집값도 자꾸 오르고 소득도 오르지 않고. 그런데 마치 오른 것처럼 조작을 해서 국민들한테 보여줬다. 이거랑 비슷한 꼴이 되는 겁니다. 물론 감사원 감사 결과가 맞다면요. 이 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수사와 재판도 진행 중이니까요. 뭐 100% 진실일지는 모르지만 어쨌건 감사원은 이게 3만여 쪽을 분량을 조사해서 900쪽의 보고서를 낸 겁니다. 자, 통계 이거 알아볼 겁니다. 오늘 3가지 통계를 크게 조작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주택 통계, 두 번째 소득 통계, 세 번째 고용 통계. 지금 시작합니다. 동투더 뉴스. 자, 첫 번째 이 주택 통계를 어떻게 조작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조작했느냐? 크게 3가지로 조작을 합니다. 제가 첫 번째는 위법한 사전 제공인데, 이게 뭐냐면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한국부동산원이 집값 동향을 발표를 합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해요. 매주 한 차례, 이제 매달 한 차례 하는데, 집값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라고 해서 동향을 살펴보고, 공식 동향을 살펴보는 통계예요. 국가 통계. 그리고 그걸 보고 이제 주택 정책을 수립을 하죠. 국가는. 얼마나 중요한 통계입니까? 자, 그런데 위법한 사전 제공을 했다. 무슨 말이냐?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을 합니다. 네, 취임을 해서 그때 당시에 청와대의 초대 정책실장이 누구였냐면 장하성. 6월에 장하성 실장이 윤성원 비서관에게 지금 엄중한 상황이고 집값이 오르면 비판이 많을 수 있어. 자, 매주 화수목에 조사된 내용을 받아보면 어떠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2013년부터 이 한국부동산원이 통계를 발표를 하는데, 박근혜 정부 때는 이걸 어떻게 매주 발표를 하냐면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자, 매주 화요일부터
그러니까 매주 화요일부터 일주일을 조사를 해요. 월요일까지 쫙 조사를 해요. 화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조사한 다음에 금요일에 발표를 해요. 그러면 금요일에 발표하기 전에 수요일에 국토부에 이렇게 발표할 겁니다라고 공표할 수치를 알려줍니다. 요렇게 됐었어요. 박근혜 정부 때. 그러니까 확정된 걸 알려준 거예요. 일주일치를 보고. 그런데 이걸 화수목 조사된 내용을 받아보면 어떻겠냐로 얘기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바뀝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게 논란이 되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요. 자, 화요일부터 원래 월요일까지 일주일치를 조사하고 수요일에 이제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화수목 3일을 조사해요. 그 조사한 거를 그 주 금요일, 그러니까 발표는 그 다음 주 금요일에 공표가 됐는데 그 전주 금요일에 보고를 하도록 한 거예요. 그걸 주중치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화수목 3일치만 조사를 해서 금요일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국토부만 보고를 받았는데 아니 청와대까지 보고하라 그럽니다. 청와대와 국토부에 보고를 하라 그러는데 이거는 공표 숫자가 아니에요. 자, 확정된 수치가 아니니까. 두 번째, 그러니까 한 번 보고하는 걸 3번 보고하라고 하는 거예요, 매주. 자, 그다음 또 뭐냐면 화요일부터 이 주중치를 포함해서 월요일까지 쭉 조사를 해요, 이때. 자, 그런 다음에 월요일까지 조사된 걸 월요일에 일단 보고하라 그럽니다. 속보. 월요일에 조사된 걸 바로 속보처럼 보고하라. 속보치. 요것도 청와대와 국토부에 보고. 그러니까 요거 두 개는 박근혜 정부 때 없던 거를 보고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원래 하던 그 공표치인데 그 확정된 수치죠. 요것도 수요일이 아니라 땡겨서 화요일에 청와대까지 보고하도록 해서 금요일에 공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들한테 공개가 되는 건 요 금요일 똑같아요. 금요일에 공표된 건. 그런데 청와대가 보고받기 시작했고 그 보고받은 걸 2번은 새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청와대 장하성 실장까지 이제 보고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자, 통계법에 따르면요. 누구든지 통계 작성 기관에서 작성 중인 통계 혹은 작성이 됐더라도 공표 전에 제공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계는 신뢰가 핵심인데 공표하기 전에 알려주면 손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작성 중인 걸 알려주지 못하게 됐어요. 근데 지금 다 작성 중인 거를 미리 보고를 받은 거잖아요. 이게 위법한 사전 제공이라는 겁니다. 자, 부동산원은요.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12차례나 이 주중치를 중단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 중단해달라고 요청하냐? 일단 법에 저촉돼요. 그죠? 확정되지 않은 작성 중인 통계를 미리 보고해야 되잖아요. 자, 그리고 부정확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일주일, 또 일주일 이렇게 봐야 이게 정확하게 알 수 있지 3일치 보면 이 화수목은 월, 금, 토, 일이 반영이 안 된 수치잖아요. 부정확하다고 안 된다고 이거 믿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업무가 너무 가중된다. 일이 많아지 3번 일해야 되니까. 노조도 반대한다고 하면서 12차례나 중단 요청해요. 안 받아줍니다. 이런 적도 있어요. 총선 끝나면 안 해. 이제 그만할게 라고 해놓고는 오히려 늘립니다. 2017년 6월에는 서울 매매 가격만 하더니 2020년 2월에는 서울 말고 인천 경기 집값도 이 주중치 다 뽑으라 그래요. 2020년 8월이 되면 매매 사고 파는 것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도 이 주중치를 보고하라고 합니다. 감사원은 이 자체가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법에도 저촉되지만 정박 효과라는 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배가 이게 닻을 내리는 걸 정박이라 그러잖아요. 닻을 내리면 그 닻을 내린 상태에서 이게 그 범위 내에서밖에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막 떠다닐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인상적이었던 숫자, 그러니까 주중치를 보고하면서 이 주중치가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돼서 주중치보다 높게 나오면 너 왜 주중치보다 높게 나오냐고 막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막 현장 조사 나가고 막 압박을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게 왜곡 혹은 편파적 영향을 미친다는 게 뭐냐면 부동산원에서 알아서 주중치 숫자가 나오면 그 숫자 범위 내에서 뭔가 확정치를 정해야 하는 압박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곡이 되고 편파적
그러니까 공정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 정박 효과가 문재인 정부 때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주중치라는 걸 새로 만들면서 그걸 보고를 하게 하면서. 자, 그러면 장하성 정책실장에게 감사원이 물어봅니다. 대체 왜 주중치 이 화수목 조사를 받아보겠다고 했습니까? 장하성 실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책실장으로 청와대 간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자꾸 언론 등에서 주택 문제로 난리를 치니까 시장 상황 급변하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이 주간 주택 동향이 올라오니 답답했다. 그래서 중간 보고를 하도록 지시했다. 더 정밀한 정책을 펴기 위해서 내가 주중치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감사원은 NO, 왜곡하려고 주중치를 보고받았다. 이렇게 결과를 냅니다.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여기서 나오는데요. 집값 통계를 아예 조작을 합니다. 그것도 몇 번? 102번.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02차례 집값 통계를 조작했다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내일 자세하게 따로 설명을 해드릴 거지만 자, 하나만 예로 들어볼게요. 이런 거예요. 2019년 6월 딱 보고가 옵니다. 소포츠가 딱 보고가 왔는데 그 전까지 31주째 하락세가 착 되다가 마감이 돼요. 보합세가 되는 거예요. 보합세는 뭐냐면 그 전주와 똑같더라.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더 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김현미 장관이 국토부 장관이었죠. 당시에 보합은 절대 안 된다 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국토부 실장이 국토부 과장에게 야 부동산원에 한 주만 더 마이너스로 조정해달라고 해봐 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내용입니다. 제가 그 보고서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물론 감사원이 틀렸다고 하면 저도 뭐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감사원이 3만 쪽 달한 조사로 내린 결론입니다. 그때 국토부 과장이 부동산원이 통계내는 곳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와대에서 예의주시 중이고 제가 연락도 받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습니다. 이번 한 주만 전주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변동률을 부탁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한국부동산원이 이 보합이잖아요. 이거를 마이너스 0.01% 집값이 떨어진 걸로 조작해서 공표를 했다는 겁니다. 자, 원래는요. 그 공표할 때 보도자료를 낼 때 이렇게 보도자료를 써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부동산원이 작성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보도자료. 서울 지역이 보합세로 전환했다. 강남 4구의 상승세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썼었는데 고쳐서 손봐서 이렇게 실제로 보도자료가 기자들에게 뿌려집니다. 서울은 32주 연속 하락세 지속. 원래 31주였는데 조작해서 지금 떨어지는 걸로 해놨잖아요. 32주 연속 하락세. 강남 4구는 대체로 보합세. 이렇게 나간 겁니다. 기자들도 이렇게 알고 기사 쓴 거예요. 국민들도 다 32주 떨어졌구나 알았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요? 아니었던 거죠. 동결이었는데. 이걸 몇 번 조작했다고요? 102번. 내일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냐면요. 오늘 갈 길이 멀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시지만 그때 문재인 정부 때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엄청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왜 문재인 정부가 발표하는 부동산 통계는 별로 안 오른 것처럼 나오지? 통계를 믿을 수 있는 거야? 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죠. 당시에 민주당 쪽에서도 국감 때 집값 동향의 정확도가 떨어져서 이 불씨는 물론 오히려 이 시장 가격을 부추긴다. 통계 똑바로 만들어라 막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요. 그걸 빌미로 2019년 1월 한국부동산원이 그러면 표본 가격을 현실화하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표본이라는 게 뭐 전수조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매일. 그래서 이제 그 표본을 뽑아서 이제 그거를 이제 실제로 발표를 하는 건데 그 표본을 7,400개에서 16,000개로 늘리고 그러니까 표본을 늘리면 정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할 때 1,000명 샘플로 하는 것보다 뭐 1,500명, 2,000명 샘플로 하면 더 정확해지는 것처럼 그리고 표본 가격을 현실화해서 표본 그 가격을 실거래가 정도 현실에 맞춰서 더 현실화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자, 부동산원은 뭐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꿨다고 얘기를 하지만 감사원은 그동안에 이 조작했던 걸 은폐하려고 아예 틀을 바꿔버린 거라고 의심하는데 어쨌건 이렇게 이제 바꿔요. 표본 늘리고 가격 현실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르겠죠. 네, 표본 가격이. 왜냐하면 현실하면 실거래가 많이 반영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봤더니 서울 강남구 역삼 레미안 아파트 81제곱미터니까 20평 정도 되는 집값이 표본 가격을 이제 현실화시켰더니 현실화시키기 전에는 표본 가격이 14억 2천만 원이었는데
현실화시키니까 17억 3천만 원이 돼요. 21%가 뛰어버려요. 21%. 그럼 또 비판받을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까지 표본 가격 엉망진창이었고 이 지가 엄청 올랐구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걸로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 전주 거를 조작을 해버립니다. 원래 14억 2천만 원으로 계산했던 걸 똑같이 17억 3천만 원이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현실화 시켜봤더니 아 원래 거랑 똑같네요. 이렇게 해서 상승률을 21%가 아니라 0%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한 해가 지나요. 2020년 1월에 똑같이 합니다. 주택가격 매매지수가 실제로는 5.47%가 오르는데 조작해서 0.45%만 오른 걸로 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하냐면 자꾸 지적을 받거든요. 이 통계가 계속 부족하다. 그랬더니 아 그러면 새로운 표본을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아예. 그래서 60억 원을 들여가지고 새로운 표본을 만들어요. 그래서 주관조사 표본을 매주 조사하는 그 표본을 9,400개에서 획기적으로 32,000개로 늘리고 그래서 신표본을 공표하겠다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더 오르는 거예요. 원래는 0.12%로 올랐었는데 신표본을 넣으니까 그러니까 주관조사 표본을 늘려버리니까 더 현실화가 되다 보니까 0.2%가 오르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2021년 국토교통부에서 메시지가 공유됩니다. 차관님 생각은 이 정권의 명운이 바로 이 조사에 달려 있는데 지금도 오르는데 2배로 올리면 원래 0.1%인데 0.2%가 되는 거잖아요. 2배가 더 오르는 거잖아요. 표본을 바꾸니까 현 정부는 실패한 정부가 됩니다. 라고 하고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러니까 7월 9일에 공표하기 전에 6월에 미리 5월 걸로 한번 미리 살펴보니까 이렇게 2배가 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공표한 건 이제 6월치 자료부터 공표가 되거든요. 그때는 원래는 0.17%가 오른 걸로 돼 있는데 0.14%로 조작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에도 구표본을 올리거나 신표본을 낮추는 방식으로 조작이 더 있었다라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입니다. Don't the news. 자, 소득 통계를 이번에는 어떻게 조작했는지 보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입니다. 자, 이 소득 통계 너무나 중요하죠.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을 처음에 만들었는데 소득을 늘면 그러니까 주머니가 두둑해지면 돈을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경제가 돈다. 요 논리인데 그러려면 그런데 앞단 소득이 늘지 않으면 뭐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소득이 늘어도 그게 경제 성장으로 가느냐? 요게 이제 이어져야 되는데 소득 자체가 늘어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 분기마다 내는 분기라는 건 이제 3개월마다 내는 가계 소득 동향 조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나오거든요. 예. 자, 그런데 5월 10일에 딱 취임을 했어요. 취임하자마자 2분기 그러니까 5월 10일에 취임을 했는데 4, 5, 6 통계를 딱 봤는데 가계소득이 떨어진 걸로 나온 거예요. 아니 소득주도 성장을 이제 기치로 딱 출범하자마자 했는데 소득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을 쓰느냐? 통계를 어떻게 하면 이게 가중치를 매깁니다. 통계를 내는데 어떤 가중치? 취업자 가구의 가중치를 매겨버려요. 그러면 취업자라는 건 뭐예요? 일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거기에 가구의 가중치를 매기다 보니까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가중치를 부여하니까 원래는 가계소득이 떨어졌었는데 조작해서 가계소득이 오른 것처럼 보이게 발표를 합니다. 그 통계청이 딱 발표를 하죠. 가계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전년 같은 그러니까 2016년 4, 5, 6보다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온 4, 5, 6 때 올랐다. 430만 원에서 434만 원으로 1% 올랐다고 조작해서 발표를 합니다. 이어져요. 지금 2분기 했잖아요. 네, 3분기 원래는 가계소득이 0.9%인데 2.1% 올랐다고. 근로소득은 떨어졌는데 0.8% 떨어졌는데 1.6% 오른 걸로 왜곡해서 가중치를 매기니까. 그리고 2017년 4분기 10, 11, 12 요때도 실제로는 2.8% 올랐는데 3.1% 오른 걸로. 근로소득도 떨어진 걸 오른 걸로 조작이 된 겁니다. 가중치를 매긴 거니까. 그리고 이 가중치 매긴 건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가중치 매긴 거는 그건 통계 조작이 아니라는 논리를 드는데 감사원은 조작이라고 보죠. 이 마음대로 가중치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중치로 또 득을 보는 게 하나 있었는데요. 마음대로 이 가중치를 매기면서 바로 이게 좋아진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또 하나가 이제 그 양극화를 해소하는 거였잖아요.
자, 양극화를 해소 여부를 양극화 부분을 볼 수 있는 통계가 바로 이 소득 5분위 배율 통계입니다. 이게 뭐냐면 전체 인구를 소득별로 딱 5구간씩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저소득, 고소득에서 소득 쫙 전체 인구를 해서 하위 소득 하위 20%, 그다음에 중간 20에서 40, 40에서 60, 60에서 80, 그다음에 80에서 100, 상위 20%까지. 그러면 5구간으로 나누는 거예요. 20%씩. 자, 그런 다음에 상위 20%에서 상위 20% 평균 소득에서 하위 20%를 나눠요. 이게 분모가 되고 이게 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소득 5분위 배율이 높을수록 불평등해지는 겁니다. 네, 불평등.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높아졌다는 건 상위 20%가 많아졌거나 하위 20%가 소득이 더 작아졌다는 거니까. 이해되셨죠? 그런데 봤더니 2017년 4분기 10, 11, 12 딱 봤더니 4.68%. 그 전에는 4.63%였는데 오히려 올라갔네요. 오히려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또 가중치를 딱 매깁니다. 취업자가. 여기도. 가중치를 딱 매기니까 4.61% 떨어져요. 그럼 원래 4.63이었잖아요. 근데 4.61이면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소득 5분위 배율이 떨어졌네. 양극화가 좋아졌네. 격차가 줄었네. 4.61%라는 건 뭐냐면 상위 20%의 평균 소득이 하위 20% 평균 소득보다 4.6배 많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4.63배였는데 4.61배니까 아, 좋아졌네. 이렇게 해서 막 자랑을 합니다. 아, 가격 실질 소득이 실제로 증가가 되고 저소득층이 많이 올랐고 소득 주도 성장 청신호 가계 실질 소득 분배 모두 개선됐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렇게 취업자 가구의 가중치를 매겨서 조작한 거였다라는 게 감사 결과입니다. 그런데 2018년 1분기 큰일 날 결과가 나옵니다. 자, 4.61로 줄여놨어요. 네. 그런데 이 취업자 가중치를 매긴 걸로 봤더니 우와 6.01% 얼마나 오른 겁니까 이게? 2003년 이후에 최악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6배가 차이가 나는 것처럼 나온 거예요. 이 가중치를 매겨서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럼 이번엔 이거 한번 빼볼까? 가중치 빼봐요. 와, 뺐더니 오히려 격차가 줄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이 취업자 가구 중에 1인 가구가 요즘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1인 가구는 아무래도 소득이 좀 적거든요. 4인 가구에 비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취업자 가구에 가중치를 두니까 1인 가구께 많이 반영이 되면서 오히려 양극화에는 도움이 안 되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대로 또 매겼다가 빼버립니다. 가중치를. 그래서 5.95%로 왜곡된 결과를 또 이번에 발표를 하는 거죠. 그런데도 5.95%니까 엄청 늘어난 거잖아요. 4.61%에서. 그래서 엄청 비판을 받습니다. 자, 올해 1분기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간의 격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졌다. 근로자 지갑 채워주려다가 소득 양극화 더 키웠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최저임금 올린 거에 대한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올리려고 근로자 지갑을 더 채워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기업이나 그 자영업자, 뭐 편의점 주인 같은 사람들이 너무 최저임금이 올라서 그 사람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안 쓰고 편의점 주인이 내가 하는 거예요. 내 가족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고용률이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실업자가 늘어나면 소득 양극화는 더 키워질 수 있다라고 비판을 막 받기 시작합니다. 최저임금 올린 거에 대해서. 예. 자,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청와대는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이게 올랐는지를 대통령에게 보고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홍장표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인데 보고를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자기들끼리 회의를 열어요. 시장 점검회의를 열어서 원래는 뭐 노령층이 많아져서 뭔가 표본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번에도 표본 통계를 지적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표본 통계 지적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SOS를 칩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한 A 연구원에게 이거 좀 분석 좀 해봐. 뭐 좀 방법이 없을까? 라고 분석을 요청해요. 방법을 찾아냈다는 겁니다. 자, 2018년 5월 27일 가계소득 동향 점검회의에서 홍장표 경제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를 합니다. 봤더니 개인 근로소득을 봤더니 요거는 불평등이 개선이 된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노동연구원이 분석을 해보니까 여러 통계 중에 좋은 걸 찾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개인 근로소득. 그러니까 소득도 여러 개의 통계가 있잖아요. 뭐 가구를 볼 수도 있고 개인으로 볼 수도 있고 근로소득을 볼 수도 있고 뭐 여러 소득, 사업소득을 볼 수도 있고 여러 소득 중에 옳은 걸 찾은 거예요. 개인 근로소득을 봤더니 저임금, 임금이 낮은 쪽에서 소득이 더 많이 오르네요. 이거 뭐예요?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 근로소득의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대통령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틀 뒤에 대통령은 이걸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자랑을 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최저임금 증가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긍정 효과가 90%입니다. 라고 했더니 언론들이 막 의문을 제기합니다. 지금 이렇게 양극화가 심화된 통계랑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지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발언에 근거를 내놔라 이렇게 언론이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6월 1일에 청와대가 브리핑을 해요. 통계청 통계 자료에 근거한 발언이었습니다. 대통령이. 근데 통계청 통계 자료에 그런 근거 없잖아요. 예. 그래서 경제수석 비서관실은 황수경 통계청장에게 대통령 발언의 근거는 국책연구기관인 이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이 그 통계청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라고 니네가 설명자를 내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6월 2일에 통계청은 이 대통령의 발언은 국책연구기관의 마이크로 데이터 분석 결과다. 그 데이터는 우리가 줬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보신 것처럼 이 통계청하고 청와대랑 자주 충돌을 해요. 통계청이라는 사람은 이 숫자만 보는 사람인데 그 통계 숫자에 손대는 거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통계청에서는 그죠? 근데 자꾸 막 손대라고 지시를 하니까 계속 충돌을 합니다. 자, 지금 이제 2018년 6월에 이런 일이 한바탕 벌어졌어요. 자, 2018년 8월이 됐습니다. 자, 8월에는 뭐가 발표가 되냐면 2분기, 2018년 2분기, 그러니까 456이죠. 456 통계가 이제 발표가 되려고 해요. 이 소득 5분위 배율 관련해서. 그런데 미리 발표되기 전에 딱 봤더니 안 좋아요. 그게 뭐냐면 청와대는 계속해서 뭔가 소득 분배가 안 좋아진 건 표본의 이유가 뭔가 통계를 내는 방식이 문제라고 계속 문제를 하는데 통계청은 아니 표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그전에도 했던 그 방식 그대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변화가 없는데 문제가 없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봤더니 2018년 2분기 또 안 좋은 거예요. 또 안 좋아. 소득 5분위 배율이 또 악화된 거예요. 양극화가 또 심해진 거예요. 그랬더니 8월 20일에 통계청이 표본에는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보도자료에 넣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꾸 표본이 문제라니까. 그랬더니 경제수석 청와대에서 아니야. 그럼 논쟁이 불거져. 자, 왜냐하면 이 표본이 문제가 있는지 여부가 좀 불거지니까 그 분석 결과를 문제가 없다라는 사실대로 이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자, 분석 결과는 삭제하고 오히려 표본에 한계가 있다는 걸 넣어서 발표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게 감사원 감사 결과예요. 그래서 실제로 2018년 2분기 소득 5분위 배율 공표 자료를 내거든요. 자, 낼 때 이렇게 냅니다. 8월 23일에 공표에 청와대가 지시한 대로. 자, 뭐냐면 새로 편입된 표본 가구를 중심으로 1인 가구와 고령층 가구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전년도와 올해의 결과를 직접 비교해서 결과를 해석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전년도와 지금 거를 비교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새로운 표본이 들어왔는데 그 표본이 소득이 낮은 1인 가구와 나이 든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게 왜곡될 수 있다라고 비교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악화됐으니까. 소득 5분위 배율이 악화됐으니까요. 자, 그러고는 2018년 8월 26일 통계청장을 교체합니다. 황수경 통계청장을 강신욱 통계청장으로 해요. 그리고는 통계청 자료의 기준을 바꿔버려요. 가구에서 개인으로. 그러면 이 소득 5분위 배율이 좀 좋아지거든요. 마치 개선된 것처럼. 기준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동투더 뉴스. 마지막으로 지금 부동산 통계 조작했고 소득 통계 조작했죠. 이번엔 고용 통계를 조작했다는 건데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또 하나의 중요한 이 경제 지향점이 뭐냐면 비정규직 제로 시대.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임하자마자 첫 번째 간 곳이 바로 인천공항공사였는데 거기 가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습니다라고 해서 다 정규직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를 이제 들고 나옵니다. 그럼 비정규직이 얼마나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매달 경제
활동 인구 조사래요. 매달. 근데 그 중에서 이제 8월에 부가 조사를 해서 10월에 이제 그 결과를 이제 딱 받아본 겁니다. 경제 활동 인구 조사, 부가 조사 결과를 받아본 거예요. 여기서 뭘 이제 보냐면 거기서 이제 비정규직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봤더니 2019년 10월에 딱 이제 8월 거 부가 조사한 걸 봤더니 어메 비정규직이 86만 명이 늘어난 거예요. 제로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원래 있던 비정규직보다 86만 명이나 늘었고 그 중에 79만 명이 기간제. 기간제라는 게 그야말로 이제 비정규직이죠. 그러니까 기간 정해놓고 정년제가 아니라 기간 정해놓고 1년, 2년 이런 기간제가 확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정년보다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양도 많아졌는데 그 내용도 보니까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가 이제 고민에 빠진 거죠. 이거 기간제 79만 5천 명 증가는 이례적인 있을 수 없는 수치라고 하면서 자 그러면 왜 올랐을까? 왜 올랐을까? 뭔가 정책이 문제가 아닌가? 이거 아니에요. 통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통계가 잘못됐냐? 쓸데없는 조사를 하나 더 했다는 거예요. 뭐냐? 3, 6월 병행조사 효과가 주된 원인임을 분석 설명하라. 병행조사라는 게 뭐냐면요. 자, 원래 매달 조사하는 이 경제활동 인구조사 설문지에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난주 직장에서 고용 계약 기간을 정하였습니까? 자, 만약에 정했다 라고 하면 기간제예요. 그죠? 기간을 정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뭐 1개월 미만, 1년, 뭐 3년 초과까지 이렇게 쫙 있는 거예요. 1번부터 7번까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 정년제입니다 하고 이제 더 이상 기간을 안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병행조사 설문지 3월과 6월에는 설문지가 좀 달라졌던 거예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똑같아요. 지난주 고용기간 정했습니까? 자, 정했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기간이 이렇게 똑같죠. 이거는. 그런데 정하지 않았다고 하면 정하지 않았는데도 한 번 더 물어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당신의 고용 예상 기간은 얼마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하지 않았지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를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그 물어본 것 중에 9번이 뭐냐면 기한 제한 없음 정년제 포함 여기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기간제를 늘렸다라고 보는 거냐면 원래 이걸 안 물었으면 본인은 그냥 난 정하지 않았어 라고 해서 카운트가 안 될 건데 굳이 물어봐서 기한 제한이 없음? 다 받아본 사람이 내가 그렇다고 이게 기한 제한 없어 정년제까지는 아닌데 그럼 나 그게 기간제네. 그래서 답을 바꿨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정하지 않았으니까 사실 예전 같으면 그냥 정하지 않은 기간제가 아닌 걸로 계산이 돼 있는데 너는 지금은 안 정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안 정할 것 같아? 라고 하면 아닌데 나 언젠간 정할 수 있지? 라고 해서 이걸 기간제로 바꿨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제가 늘어났을 거라는 이런 병행조사 이것 때문에 원래는 기간제가 아니라 수치에 반영이 안 돼야 될 사람이 반영됐다. 통계청이 봤더니 이게 병행조사 때문인가? 라고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전엔 기간제가 아니라고 답을 했다가 추가 질문 고용 예상 기간은 추가 질문하면서 이게 오류가 해소됐구나. 난 기간제구나. 난 기간제가 아닌 줄 알았는데 라고 해서 바꿔줄 수 있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보면 병행조사가 더 정확한 거죠. 자기가 기간제인데 지금 기간을 안 정하니까 난 기간제 아니구나 라고 됐던 걸 당신 지금 안 정했을 뿐 기간제일 수도 있잖아. 맞지. 나 정년제까지는 아닌데 기간제야 라고 하면 기간제가 원래 맞는 거였는데 더 정확해진 거죠. 병행조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맞네. 이거 조사 때문에 이거 굳이 안 늘어나도 될 수치가 늘어난 거네 라고 하면서 그분이 부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늘어났다기보다 병행조사를 하면서 늘어났다라고 하면서 그 수치를 지금 79.5만 명이 늘어났잖아요. 50만 명이 79.5만 명 중에 50만 명은 이 병행조사 실시한 것 때문에 늘어났다고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청와대가. 근데 통계청에서는 자 그러면 그 병행조사의 추정치가 한 요 정도 됩니다. 23만 명에서 36만 명까지는 있는 걸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청와대가 그밖에 안 돼요? 최소 30명, 최대 50만 명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병행조사 때문에 50만 명이 이렇게 답했다. 그래서 다시 통계청이 그러면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추정한다.
그리고 보도자료도 금년도 조사 결과는 병행조사 효과로 인해서 전년에 포착되지 않은 기관지 규모가 반영되어 전년 대비 시 전년하고 지금걸 비교하면 해석상 오해 소지가 있다라고 보도를 내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문구를 바꿉니다. 청와대가. 아니 오해 소지가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명확하게 해. 전년도와 금년도 수치는 비교가 불가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냅니다. 또 이 병행조사 효과를 30에서 45만 명으로 발표하려고 하니까 너 이것도 숫자도 그냥 바꿔버립니다. 35만 명에서 최대 50만 명으로 발표해. 그래서 이렇게 발표를 하죠. 그리고 강신호 통계청장이 기자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조사 방식을 바꿔 과거에는 포착되지 않았던 기간제 근로자 35만 명에서 50만 명이 새롭게 포착됐다. 근데 감사원 감사 결과 이 35에서 50만 명이라는 건 근거가 없다라고 감사원은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다음 대통령 누가 되든 이게 감사원 감사 결과가 맞다면 이러면 안 되죠. 국민들한테 정확히 얘기를 하고 정확히 얘기를 해야 또 국가뿐 아니라 또 많은 민간 또 학계 이런 데서 아 이건 이러면 이런 지금 해법을 써야 된다라고 해서 빨리 실제로 국민의 삶을 좋게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아니라 일단 덮기 급급했던 겁니다. 통계를 조작해서 그것도 심지어 주택 통계 지금 조작했다는 거고 소득 통계 조작했다는 거고 고용 통계를 조작했다는 거예요. 이 집값, 소득, 고용은 진짜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기는 3대 통계잖아요. 이걸 모두 조작했다니 감사원 감사 결과입니다. 자, 내일은요. 예고해드린 대로 이 주택 통계 102번 조작했다는 거예요. 102차례. 어떻게 대체 조작했다는 건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물론 아직 이걸로 갖고 이제 수사 재판도 진행 중이니까요. 감사원 감사 결과가 100%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수현 정책실장은 문재인 정부 어떤 인사도 부동산 통계를 조작하거나 국민을 속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김상조 정책실장은 통계 자료의 오류를 수정한 결과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나온 정당한 업무 수행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감사원 전혀 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내용은 또 결과를 한번 보죠. 퀴즈 나갑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문재인 정부의 소득, 고용, 집값 통계 조작 또는 왜곡에 관여한 기관이 아닌 곳은 1번 청와대, 2번 국회, 3번 통계청, 4번 국토부. 자, 정답 아시는 분은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5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또 그 외에도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도 남겨주시면 선물도 드리고 또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자, 아시죠? 평일 오후 7시 뉴스의 주말 오후 3시엔 통일가주 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자, 퀴즈 정답 보고 가십시오. 자, 대선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한동훈, 민주당 김동연 예비후보의 출마 선언 공약 보고 공통점을 제가 있다고 퀴즈를 냈었는데요. 보시면 자자자자 2번, 3번, 4번 아니었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개헌을 하려고 대통령은 3년만 하겠죠. 총선과 대선의 주기를 맞추겠다는 거죠. 자, 5분 정답 자 발표합니다. 누구누구누구 SYUH님 1번 잘 맞춰주셨고요.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대통령이 뽑혀야 하는데 어찌 될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자, 두 번째 정답자님 HAYDEN님 똑같아요. 미래를 바라보는 대통령이 뽑히길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 미래 걱정이 많습니다. 요즘 잠재 성장률도 떨어지고 잘 뽑혀야 됩니다. 뉴스터디에서 계속 검증을 좀 잘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정답자님은 김김님 영상 너무 좋다고 감사합니다. 자, 네 번째 장인철님도 당첨되셨습니다. 비교 분석 감사하다고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는 두구두구 이성숙님 축하드립니다. 대통령 3년하고 대선 총선 거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꿔야 합니다. 네, 이거 찬성하시나 봐요. 두 후보의 공약이요. 자, 정답자님들은요 유튜브 채널에 뉴스 들어가셔서 게시물 클릭 딱 하시면 어떻게 선물 받으실지 나와 있거든요. 꼭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많이 따뜻해졌지만 감기도 많아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십시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